2016년 11월 28일 고상만의 뉴스속 그 사건 30일의 방송 2부 방송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 사유 이미 넘치고 넘치는데 굉장히 많은 게 넘치죠. 오늘 아까 전에 방송문 열 때 말씀 주셨었는데 그죠? 예, 우리 바다숲 고양님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바다숲 고양님 그리고 이집션마오님도 오늘 오셨어요. 노란물망초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닭근의 꺼져라님. 예, 로델빌님, 별 그리고 구름님. 예, 아이고 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뚜룹뚜기님까지 오셨어요. 박근혜가 오늘 박근혜 청와대 그리고 또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이준식 교육부총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오늘 하면서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이자들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해서 또 책을 냈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밀어붙인 거죠. 예. 그래서 박근혜가 정말 탄핵 사유가 넘치고 넘치는데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역사 국정 교과서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1919년에 이 대한민국이 수립됐고 그죠?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죠. 그리고 나서 1948년 8월 15일 날 그 정부를 수립한 건데 그런데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1919년서부터 48년 사이 기간 동안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이것을 계승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부정하고 있는 이런 거. 그런데 반면 자기네들이 건국의 아버지 어쩌고 쫑알대면서 얘기하는 이승만이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첫 번째 발행한 관보 1호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30년이라고 이미 써놓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부정을 하고 또 자기 아버지 박정희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1919년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이런 행위를 한 자가 바로 박근혜.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박근혜는 5년짜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명확한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과 도전을 하고 국민에게 도발하고 그리고 국민 이해에서 군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데요. 다행히 박근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 4년간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도 누가 감히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번에 제대로 한 번 지금 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박근혜를 끌어내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 다시는 후한무치한 이런 독재자를 자임하는 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은 개돼지다. 내가 이렇게 해도 누가 감히 나에게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응징 이것을 하는 중요한 계기점이 됐다. 그런 데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두렵고 무섭고 정말 놀라운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는 제가 12월 1일 날 목요일 날이죠. 12월 1일 날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 사망사고 유족들과 함께하는 연극을 만드는 연극표를 미리 사주시면 그걸 재원으로 그걸 가지고 연극을 만드는 것을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날 제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가서 지역위원회에 계신 위원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그 새누리당에 대한 잃어버린 10년 어떻게 볼 것인가? 예. 그 2007년도에 이명박이가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그 슬로건이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그 세월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던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쪽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이명박근혜 시절 10년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강연을 해달라 해서 제가 그날 가서 강연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10년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크게 잃어버린 거, 가장 크게 잃어버린 건 뭐냐면요. 무슨 예를 들어 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진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바로 상식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상식을 가장 많이 잃어버렸다. 그 상식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에 대한 상식입니다. 평화에 대한 상식.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요, 우리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건 없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자료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아주 낯선 장면, 그러나 우리가 봤던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2004년도에 평양에서 열린 전국 노래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노래자랑. 그 송혜 씨가 가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상식, 잃어버린 평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지금도 이제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퍼주기 했다고 하면서 공격하잖아요. 이 새누리당하고 뭐 이명박 박근혜가 전 정부에서 퍼주기 해갖고서는 무슨 핵을 개발했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웃기고 잘못된 얘기인 게 뭐냐면 당시에 북한은 3년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서너 달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자, 북이 미사일을 왜 공개적으로 쏠까요? 예. 과연 북은 미국하고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이거는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자와 우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적 편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은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침략당할 거다, 공격받을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미국은 그동안 이라크니 아프가니스탄이니 뭐 자기네들한테 대립각을 세웠던 권력, 나라를 가서 공격해갖고 그 정권을 없애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다음은 북한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끝도 없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은 자기네들이 자기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핵을 만들어서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 요구했던 것은 육자회담을 통해서 육자회담을 통해서 불가침에 대해서 그 평화협정을 체결해 달라라고 요구했던 거거든요. 평화협정을 체결해갖고 자기네들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그때 당시에 주고받고 논의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이후에 결국 그것이 이명박근혜 정부 넘어오면서 다 무산되면서 지금은 전쟁의 공포, 두려움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박근혜는 북이 아니라 일본하고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더 가까이 가면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캡틴 형님이 업과 꿀잼과 꾹 한 번만 눌러달라고 저 대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캡틴 형님 덕분에 방송하는 게 아주 더 쉽고 좋습니다. 1030님,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의 사명은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아유, 좋은 말씀이세요. 임기제라는 걸 몰랐나 싶을 정도로 너무 대놓고 한 게 더 어이가 없어요. 연예유효기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명박이가 제대로 지금 조사도 받아본 적이 없고 처벌도 받질 않았어요. 22조 원,
예, 그 4대강 한다고 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쏟아 부어갖고 어떻게 처먹었는지, 예, 박근혜 정부하에서 묻어뒀기 때문에 조사도 되지 않았어요. 방산비리 문제 얼마나 어떻게 해먹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외교 비리 문제, 이것도 어떻게 해먹었는지 단 한 번도 조사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는 이명박을 보고 아마 이런 방식으로 헤쳐먹지 않았을까 저는 싶어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예, 다음 정부 하에서는요, 그것이 누구 정부가 되든 간에 국민들의 돈을, 예, 국가의 돈을 누가 어떻게 해먹었는지 이거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그러려면 반드시 정권교체가 돼야 된다. 권력교체가 되어야 한다. 이 해먹던 놈이, 예, 또 속여서 반기문 같은 사람이 또 해먹으면요, 반기문이가 이런 거 조사할 것 같습니까? 이명박이가 어떻게 해먹었는지, 박근혜가 정말 어떻게 해먹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1030님께서 도합 200조가 넘을 거라고, 예, 맹박이도 조사해야 된다고 캐트니 형님도 말씀하셨고, 그걸 무마해주는 대가로 518이라고. 근데 1032이 516에 대한 오타인 것 같습니다. 518이 아니라 51.6%를 만들어줬다는 설도 있다. 라고 하셨어요. 추억아 놀자니 한 번은 모조리 잡아서 사지를 절단해야 된다고. 단두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반기문 엑스맨이라고, 네, 그러셨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가 전쟁의 공포감을 높이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정말 잘못한 건 뭐냐면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더 가까워지도록 만들어놨다. 지금 사드 배치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사드 배치를, 예, 지금 뭐 저기 김천에다가, 사실상 김천, 예, 그 성주, 김천 이쪽에다가 한다고 하는 건데, 결국 이걸 통해서 중국을 우리나라 쪽으로 더 끌어와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북한이 단독적으로 전쟁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한은 외국으로부터 기름을 수입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공급받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이 북한하고 떨어뜨려 놓고 대한민국인 우리하고 가깝게 돼 있으면, 그러면 그 중국이 북한에다가 전쟁을 할 수 있는 휘발유를 제공하지 않는다. 중유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쟁은 사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탱크, 미사일, 비행기 모든 게 다 기름이 있어야 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하고 반드시 가깝게 지내야 된다. 그게 정말 가장 현명한 길이거든요. 예, 미국하고 우리하고 가깝게 지내고 일본하고 우리가 가깝게 지내면 그들의 속국밖에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일어나는 전쟁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미 일어난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폐허가 된 상황 하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는 주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서진 다음에,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이긴다 손 치더라도 그 북한을 우리가 전쟁의 승리품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예, 유엔의 가입국가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결정할 문제고, 또 그 나라 자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현명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중국하고 우리가 가깝게 지내면서 당신이 북한을 잘 컨트롤해 달라. 우리는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 북한이 원한다면 우리가 도와도 주고 협력도 할 테니 전쟁하지 말고 공정공생하는 걸로 가자. 그렇게 해서 개방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개방화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해주몽님이 햇볕 정책이 따뜻해서 좋았죠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햇볕 정책이 저는 옳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햇볕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예,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금강산도 가고, 예, 금강산 가기 전에 물론 박광자 씨에 대해서 북한이 한 잘못, 예, 관광객에게 총을 쏜 그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하죠.
물론 뭐 북한에서는 여러 차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양한 방식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잘못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금강산 개방하고, 그리고 멈춰진 개성공단의 기계도 돌려서 중소기업으로만 운영됐던 여기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이 시각에 사장님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평화적인 상황으로, 평화로 나라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무역 1위가 중국이라고, 예. 그런데 그 중국하고 지금 한류도 그렇고 다 지금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박근혜가 물러나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반드시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야 이 나라가 평화도 살고, 예, 그리고 청렴한 것도, 그리고 또, 예,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죠. 박근혜가 청와대를 점령하고 농성체제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국가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민정수석 등, 예, 검찰총장 출신이니 뭐 이런 사람들을, 예, 자기가 개인 변호사, 자기의 그 잘못한 행위, 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박근혜가 개인 변호사를처럼 활용하고 있는 거, 이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반드시 물러나야 되는데, 이 중에서 요즘 찌라시로 돌고 있는, 예,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죠.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전략. 1030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를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지,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전쟁 일으킨 다음에 싸워서 이기는 게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난다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정답이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 내가 이길 테니 나 칭찬해 주세요. 누가 칭찬해 줍니까? 예, 전쟁은 비극이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대통령을 만든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런 상황 하에서, 네, 요즘 찌라시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긴가민가 절망감을 주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검사들이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그래서 그것을 그 지워진 녹음 파일을 복원시켜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능할 수 있나라고 해서 개탄하고 분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런가. 1030님이 10초만 들어도 촛불이 횃불이 된다고 검사들이 했던 뭐 이런 얘기라고. 그리고 지콩콩님,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라고 했고요. 그쵸. 민족적 화합이 안 돼요. 피를 보면. 맞습니다. 연애 유효기간님, 아유,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 분인 것 같네요. 예. 삼성이나 LG가 개성공단에 있었으면 쉽게 문 닫았겠습니까? 그대는 정말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거긴 대기업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문 닫지 않았겠죠.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그 업체가 또 몇백억 원씩 갖다 주면서 문 닫지 말아달라고 하면 그 돈 받아 처먹고 또 그랬지. 하여간 이게 무슨 권력입니까? 이런 거를 지금 하야가 되네 안 되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경찰이 그러한 범죄자를 지켜주면서, 그러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다는 거 정말, 예, 국민 세금으로 그따위 짓을 하면 되나 싶습니다. 왜 남이 국민 돈으로 범죄자, 검찰이 범죄자로 이미 인정해버린 박근혜를 경찰이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웃기지도 않는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가 무슨 말을 했길래 10초만 들어도 촛불이 횃불이 된다고 하는 건가, 여전히 그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는데, 저는 29일 날이죠, 내일이죠, 오늘이 28일이니까 29일 날까지 검찰이 박근혜에게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이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합니다. 최후 통첩을 했는데 아마 이걸 이제 또 무대응 전략, 이러니 저러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날짜를 보내는 방식으로 또 검찰을 물먹일 것 같은데요. 저는 검찰이 불러서 아마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녹음 파일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리고 나서 아마 그걸 공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이게, 수사가 돼야 되는데, 1030님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 수준일 듯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죠? 그리고 선생님 명령에 고분고분한 그네, 통화 내용. 예. 지금 현재 떠돌고 있는 찌라시를 제가 하나 봤는데요. 이 찌라시 내용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워딩은 이건 아니지만 하여간 요지는 이런 식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통화 분위기가 이렇답니다라고 하면서 외부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이렇다는데 한번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비서관 정호성이 박근혜하고 통화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호성이가 이제 박근혜한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할 때 최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서 최순실이죠. 최순실 선생님이 최순실 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자기가 박근혜에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진척 상황과 왜 빨리 안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빨리 처리하라고 하시는데요. 라고 이제 박근혜한테 얘기하니까 박근혜가 이번 주 내로 처리될 것 같다. 최 선생님한테 잘 말씀드려라.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찌라시로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기가 막히죠. 예? 정호성이가 최순실한테 전화했더니 최순실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던 진척 상황과 그리고 왜 빨리 안 하는지 알고 싶다. 빨리 처리하라고 재촉한다라고 하니까 박근혜가 이번 주 내로 처리될 것 같다. 최 선생님한테 잘 말씀드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찌라시로 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찌라시 내용입니다. 찌라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은 안 된 거고 다만 찌라시로 이런 내용이 돌고 있는데 두 번째 내용은 더 기가 막혀요. 1030님 별풍선 18개, 18개를 선물해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18개를 받고 자랑했습니다. 자, 이게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달빛자장님,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찌라시는 이상하게 진실이더라고요. 지금 이걸 여기 말이죠. 아니다라고 하면 그게 다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최순실, 근데 이 얘기,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맞는지 틀린지 피곤 트위스님도 오셨어.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저도 그냥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건데 자 이번에는 정호성과 최순실의 통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호성의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을 듯한 그러한 내용으로 돌고 있는 찌라시 내용인데요. 뭐냐면 최순실이 얘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되었어? 라고 정호성한테 묻는 거예요. 최순실이가. 그거 어떻게 되었어? 그러니까 정호성이 대통령님께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런데 왜 이때까지 안 해? 빨리 독촉해서 모레까지 하라고 해. 모레까지 하라고 해. 그러니까 정호성이 하명대로 하겠습니다. 내일 대통령께 다시 독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화 내용이 정호성의 바로 그 50개 복원시킨 음성 녹음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이 찌라시로 막 이게 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검사들이 그 녹음 파일을 듣고 정말 자괴감을 느꼈다. 이러려고 내가 이 정부에서 검사하나. 그러니까 박근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불공정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일반 국민이 이렇게 말하면 믿을 수 있겠죠. 검찰이 불공정하다. 검찰 저는 뭐 공정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이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이 예, 지금의 검찰이 불공정하다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리고 본인은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비아그라도 364가지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웃긴 얘기요. 364가지 1년은 365일인데 하루는 쉬는 날이냐 이런 얘기도 돌던데. 네, 하루는 쉬는 날이냐? 364일만 네, 뭐 약을 364개만 비아그라하고 88정인가요? 정말 저는 88정이 비아그라 복제약이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참 5만 가지 참 별걸 다 가리키는 박근혜 권력입니다. 나라가 웃기는 나라예요. 웃기는 나라. 어떻게 정말 천박하기 이를 데 없고 짝기 없는 예 진짜 학생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너무너무 안타깝고 네 이게 어디까지 갈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데 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예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박근혜가 검찰에 나가서 적극 소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88해진다 뭐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듯 추억아 놀자님이 말씀하셨고 1030님 364일을 서 있으려면 정말 부러지라는 거야. 뭐야. 그래도 모든 국민들 통합을 시켰잖아요. 예. 박근혜가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진짜 통합을 시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담인데 비아그라가 처음 나와서 유수가 됐을 때요. 우리나라의 그 청년 한의사들이 모여서 국산 그 한약재를 재배하고 그걸로 약을 보급하는 그런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아그라가 이제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비아그라에 대적할 수 있는 순수 우리나라의 한약으로 만드는 약을 하나 만든자. 그래서 무슨 한약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에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한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자리에 와갖고 비아그라가 막 처음 나와서 이제 세간의 이슈와 화제가 엄청나게 됐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 떡집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슈가 되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술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약이 그러면 이름이 뭐냐고. 그래 내가 그 약 이름을 듣고 제가 엄청 웃었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88정이니 뭐 비아그라 어쩌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 약의 이름은 자기네들은 이름을 일라그라로 지었답니다. 일라그라. 비아그라에 대적하는 대한민국의 그 국산 한약재로 만든 약의 이름 일라그라라고 쳤다고. 일라그라. 야야 일라그라 이겁니다. 하여간 진짜 밑바닥까지는 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네. 아 맞아요. 제가 하나 끝날 때마다 늘 네 이거를 제가 해야죠. 하나 끝날 때마다 주제를 문을 닫고 넘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좀 기가 막힌 또 방송이 뉴스가 또 하나 있었어요. 김무성이에요. 전 김무성이가 오늘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은 박근혜를 만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가당치 않은 정말 개소리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김무성이가 도대체 누구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김무성이는 지난 4년 전에 조작된 NLN 관련 대화록을 가지고 부산역에서 비 오는데 그 뭐 찌라시를 읽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흔들어댔죠. 그래놓고서는 그걸 처벌도 받지 않았죠. 박근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대의 공적을 세운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있지도 않은 NLN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네, NLN을 팔아먹었네 했는데,
막상 공개된 문서에서는 단 한자도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 자는 없었죠. 정문원이가 뭐 벌금을 얼마를 받았지만 자기가 사실이 아니면 정계 은퇴한다고 하더니 이번에 이 새누리당에서 원외 지구당 위원장 중에 사퇴한 놈 중에 정문원이가 껴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정계 은퇴한다고 했잖아, 정문원. 그런데 또 정치를 한다고 뭐 탈당을 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추악하기 짝이 없는 자 중에 한 명인데, 자, 그런 중에 어저께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또 한 명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갖고요. 자긴 중도보수라는 거예요. 중도보수인데,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은 유승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승민이가 중도보수라는 거예요. 제가 무진장 화를 냈습니다. 유승민이가 무슨 중도보수냐. 자, 여러분. 유승민이가 지난 11월 24일날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며 홍위병 내시 노릇한 사람들을 몰아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유승민이는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원조 친박은 승민이라고, 예. 중도는 춘천에 있다고 연예위원기관님이, 예, 깨알 같은 개그를 날려주셨습니다. 고든빛깔님 승민이라고. 자, 그런데, 이 유승민에 대해서 지금은 지지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제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요. 유승민이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예. 정치인으로서 저는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승민이는, 예.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중도보수라서 유승민을 지지한다고 하길래, 아니, 우리나라의 진짜 보수 중에 누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들의 친일 행위를 대가로 해서 조성한 이 친일 재산을 국가 귀속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유승민은 지난 2005년도인가요? 그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 귀속하는 일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9명 있었습니다. 끝까지 반대했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 중에 9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유승민입니다. 예. 유승민은 박근혜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유승민이가 누가 누구 보고 물러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우리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조 친박은 승민이라고 고든빛깔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유승민이가 지난 2004년도 당시에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 할 때 그 비서실장 맡으면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비난받고 있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 세 사람, 예,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같이 일을 했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자기가 몰랐다? 이 최순실을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그리고 알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면 공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2007년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박근혜 진영에서 이명박 후보하고 맞설 때 이때 당시에 유승민이가 한 텔레비전 토론 프로에 나갑니다. 여기에 나가서 박근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박근혜 전 대표가 꼭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하는 마땅한 이유 3가지만 짧게 자랑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승민이가 한 발언입니다. 그 발언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꼭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하는 마땅한 이유 3가지만 좀 짧게 자랑을 좀 해봐 주시죠. 네, 저는 박 대표는 국가관과 애국심이 정말 투철한 사람이고요. 네. 둘째는 원칙과 신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보시는 어느 정치인보다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이 확실한 분이고 그분의 강한 힘은 원칙과 신뢰에서 나온다고 보고요. 네. 세 번째는 이분은 정말 깨끗한 분입니다. 이분이 만약 여성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부패하고 부조리한 이런 문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들으셨죠 지금?
이게 유승민입니다. 예, 유승민이 부패하고, 예, 한 나라에, 부패하고 부조리한 이런 문제 깨끗이 청소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유승민이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역행위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른바 박근혜 권력에 힘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너지니까, 이제 와갖고서는 마치 자기가 예전에 했던 발언이나 내용에 대해서, 예, 그걸 부정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문제고 자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정말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닌가요? 캡틴 니용님, 그대가 내가 깨끗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런 말을 하다니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박근혜는 전혀 달라졌던 게 아닙니다. 예. 그때는 깨끗했고 지금만 문제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미 그때 우리는 다 알았어요. 박근혜가 어떤 존재고 얼마나 무능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유승민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만 손가락질하고 있는 뻔뻔함, 이것에 대해서 절대 용납이 되지 않고요. 연예유효기관님, 그러고 이재만은 뭐하고 지내나요? 라고 하셨죠. 이재만. 예. 이재만은 뭐하고 있습니까? 예. 정신 멀쩡한 사람들이 딴 나라에 가겠는가? 예. 라고 하셨고요. 앞으로 모든 선거 때 나오는 후보들 과거 행적, 발언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보다. 그 공약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거죠. 예. 그 지난 대선 때 정말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하잖아요. 라는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도 예. 그런 말을 하고도 대통령이 그냥 되는 웃기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돌베개님, 검찰 대면 조사 받기 어렵다고 국민하고 싸우자네요. 아, 박근혜가 끝내 또 거부했군요. 박근혜, 그러니까 이 박근혜를 지켜주는 사람 또한 박근혜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예, 검찰, 그러니까 법 위에 대통령이 있는 겁니까, 이 나라가? 뭐 이게 예, 왕조 국가, 전제 국가입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소만 안 될 뿐이지, 정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민주당에서도 기동민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해갖고 체포해서 강제수사를 해라. 이제 그 내부 검사도 그런 검찰 내부망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검찰이 정말 제대로 된 검찰로서의 국민의 검찰, 이거를 보여주려면 진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가갖고 체포해버리면 어떨까. 야, 정말 그래야지 영이 쓰지. 앞으로 대통령도 무시하는 검찰, 누가 그걸 신뢰하고 따를까요? 예, 약 처먹고 얼굴이 팅팅 부었니? 왜 대면 조사를 못 받아? 아유,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폭력 시위라도 할 것 같냐? 끝까지 평화 시위다라고 1040님. 평화 시, 평화는 폭력, 그러니까 물리적 힘을 동반하지 않고 외치는 것만 평화인가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 시, 그쵸? 우리가 전 모르겠어요. 사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부분만 배제하면 평화인가 싶기도 하고, 예전에 이승만이가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무장 독립론, 예, 그래가지고 일본 일제에 폭탄을 던지고, 예, 고위직을 암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는 전 세계 국가로부터 외면만 당할 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외교 독립론, 그래서 예, 유수의 사람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불러서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나 의열단에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그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 그리고 일베 또 유라이트 쪽에서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테러리스트 또는 뭐 비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는 국민들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할 사람은 하고, 또, 보다 더 강한 항의를 하고 싶은 사람 또 하고, 저는 그게 맞지 않나 또 생각을 해요. 그냥 무조건 다 비폭력. 경찰은 비폭력을 얘기하고 말하지만, 소수가 모인 그 농민 집회장은 또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해 가고, 또 시위대가 좀 빠지면 또 연행해 가고,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상황이 무섭고 그러니까 풀어주고 하는데요. 저는 경찰이 그냥 풀어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국면에서 어떻게 해갖고 박근혜가 살아남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저는 경찰이 그동안 채집하고 채증한 자료 가지고 사람들한테 소환장 다 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박근혜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문체부 노태강이라는 사람을 내쫓고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라고 하면서 끝내 내쫓았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박근혜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쫓아야 된다. 그리고 그 측근 세력들까지 전부 다 발본색원해서 내쫓아야 된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 장도리 아재님, 평화 중요하지만 정당방위 정당행위도 필요한 듯 했어요. 그리고 연애유효기관님께서는 일제수사에 피를 이어받은 경찰이라고 했고요. 한 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 저항권이 우선이 아닌가요? 오히려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항권이 우선이다. 근데 지금같이 국민이 그렇게 많이 나와갖고 가게 문 닫고 그 추운 날 사람들이 박근혜가 65세라고 그랬죠? 70 넘은 노인네들이 내가 지난 선거에서 박근혜 찍은 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나와서 하야를 외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세 많은 분들도 오셔갖고 뭐 이제 이러저런 화제가 된 발언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박근혜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오라고 하는데 저렇게 끝내 거절하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게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지 너무 안타깝고, 박근혜는 정말 그냥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근데 나오지 않는 건 이유가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는 나오는 순간 바로 감옥 갑니다. 나오는 순간 바로 감옥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버티는 거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박근혜가 계속 저렇게 언제까지 놔둬야 되는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걸 얻어낼 수 있을지. 그러다가 박근혜는 여하간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상황은 계속 바뀐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돌발적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슈가 터지게 되면 그러면 흐지부지 되지 않겠냐. 옛날 같으면 무슨 뭐 한 2만 명쯤 되는 무슨 간첩단 사건이라도 하나 발표하고 싶은데, 그 정도 가지고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짱구를 돌릴 거예요. 옛날에 91년도 당시에 강경대 치사 사건 났을 때 연이어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서 분신 자살을 기도하고, 이로 인해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4년 후잖아요. 그때는 91년이니까 87년 다음 4년밖에 안 지났을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가장 큰 당시에 시위가 연일 계속되니까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해갖고 있지도 않은 유서를 대필해준 강기훈이라는 사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갖고 위기 국면을 돌파했잖아요.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뭔가 그런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것을 지금 찾고 있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겠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쇠는 달궈졌을 때 단김에 내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폭력적인 부분들을 지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고 저도 그렇지 않죠. 근데 계속해서 국민만 고생하고 힘들게 가는 구조가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 큽니다. 장두리 아재님, 트랙터 시위 막은 것도 위헌 아닐까요? 불법이죠, 불법. 위헌이 아니라 불법. 잘못한 거죠. 법원이 인정을 광화문에까지는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건데, 그거를 고속도로에서 막아버렸죠. 몰래 망명 준비라도 하는 건가? 그 사람은 안 갈 겁니다.
탄핵하면 망명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정부미를 좀 먹어야 한다고. 정부미, 예, 교도소에 가면 정부미 주죠. 예, 쌀밥 줍니다. 요즘 콩밥 안 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한 가지 기쁘면서도 또 속상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가짜 대통령이라고 예, 비난했었던 전 부산대학교 교수 최우철이라고 하는 사람, 저희 고상만의 유속 그 사건에서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죠. 자, 그 사건과 관련해서 2002년도 대통령 선거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문을 쓰라고 하는 과제물을 제출해갖고,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과 재단으로부터 민형사상 예, 소송을 제기받았던 이 최우철이한테 형사사건에 이어 민사에서도 바로 오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든빛깔님이 일베교수라고 얘기하시네. 이미 최우철은 지난 그 1심 형사소송 판결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를, 사자에 대해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이로 인해서 부산대는 지난달, 그러니까 10월달이죠. 지난달에 이 최우철을 파면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사소송에서도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부산지법 민사합의 6부에서 이 최우철에게 유족에게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고 해갖고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예, 망인의 사회적 평가와 유족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했으므로 예, 이 최우철이가 불법행위를 한 책임이 성립된다. 그 상당한 피해를,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그래서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건데요. 여기서 좀 더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 판결문을 부산대학교 학내신문인 부대신문에 이 판결 내용을 게재하라는 명령도 내렸다고 하네요. 굉장히 특이한 광고인데, 이 선고인데, 이런 상황 하에서 또 하나 벌벌 떠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 지난 11월 19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약칭 박사모가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에서 김경재라고 예, 과거에 김대중 정부의 이 DJ의 측근이었던 사람이었죠. 우리 은구슬님 감사합니다. 129번째 팬클럽으로 가입해 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연예유효기관님이 판사가 개념 좀 있네라고 하셨어요. 그쵸? 저 부대신문에다가 그걸 광고해달라고, 이 판결문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올린 게 아주 눈에 띄는데, 이 김경재가 바로 박사모 집회에서 놀라운 발언을 또 해갖고 또 엄청난 이슈가 됐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경재가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천억 원을 거뒀어요. 그때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의 형이에요. 그 사람들이 8천억 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어 라고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죠. 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매체가 이 김경재의 발언을 인용해갖고 노무현도 8천억 원 해먹어. 네.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뭐냐. 8천억 원 해먹으면 그러면은 박근혜가 한 800억 원 안 되는 돈을 걷었으니까 10배나 노무현을 해먹어도 문제가 없었고 박근혜가 문제가 된 거다. 그러니 박근혜가 억울한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야, 그 정말 또 사람들은 또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 그게 사실이야? 자, 진실은 뭐냐? 이거죠. 김경재가 얘기했던 바로 이 이야기는 당시에 삼성이 8천억 원을 이건희가 사재를 털어서 사회에 아무 조건 없이 헌납한다고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냥 이건희가 그냥 낼 리가 없죠. 네.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 편법으로 이재용에게 증여한 문제. 이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재용에게 삼성을 넘겨주기 위해서 예.
그 부정한 행위를 한 것, 그리고 또 안기부 도청 사건, 이른바 엑스파일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것에 대한 무마책으로 바로 이건희가 자기의 사죄를 조건 없이 출연해갖고, 그래서 사회에 헌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돈, 이게 8천억 원입니다. 이게 왜 노무현 대통령이 먹은 돈이라고 주장을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실제로 이 돈은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을 거쳐서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이라고 해서 소득계층,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그 사업에 현재 쓰이고 있는데,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해먹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건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을 빚으니까 이 김경재가 바로 다음날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 그 점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김경재의 발언을 가지고 여기저기 일베는 다 이거 사실인 것처럼 막 쭉쭉쭉쭉 여기저기다 막 썼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최우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본보기를 통해 김경재도 아주 엄격하게 처벌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세금으로 지원받아 갖고 쓰고 있는 이 자유총연맹이 이렇게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에 서서 한다면 안 되죠. 정권이 바뀐 후에 그때도 자유총연맹이 민주당, 뭐 예를 들어 뭐 국민의당이든 어디든 그쪽에 서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도 하면 안 되는 건데, 반드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경찰이 촛불 집회를 지키기 위해서 시에 진압돼 동원된 직업경찰에 대해서요, 초과근무 수당의 제한선을 풀어갖고 돈을 수당을 준대요.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쁘진 않죠. 그런데 실제로는 의경 태반이 동원이 되는데 의경한테는 돈이 없고 직업경찰관한테만 돈을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마치 자기가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데, 이 돈 다 누구 돈입니까? 국민 돈이죠. 국민이 하야하라고 내려오라고 하는 박근혜를 지켜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찰. 그러면서 그 돈은 또 우리 국민들에게 돈을 받아가고 있는 것. 정말 말이 됩니까,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왜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 범죄자를 지켜주고, 그리고 그 부담은 국민 보고 지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박근혜는 내려오지도 않고, 언제까지 이러한 웃기지도 않는 일이 반복돼야 하는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였고요. 어느덧 또 2시간이 또 벌써 후딱 다 지나갔네요. 그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김경재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세금 세탁하는 것. 재단은 재산 도피 수단인데, 그쵸? 참석겁니다, 여전히. 자유총연맹은 국가세금으로 지원받는 단체인데, 그런 관변단체의 혈세 끊어야 된다고. 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 지원금 영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죠? 자유총연맹 없애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BGM이 너무 평온하시다고. 뭔 뜻이에요? 연예유효기관님, 다음주에 만나자고 캡틴 형님께서 대신 또 말씀 주시고, 지콩콩님이 오늘도 방송 감사했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아직 추천을 눌러주시지 않은 분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꼭 추천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1일날 군사망사고 유족분들 연극 만드는 스토리 펀딩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널리 좀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그것이 바로 인권운동가십니다. 정말 꼭 연극 만들고 싶고요. 그 연극을 통해 대한민국의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무대 위에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고, 그 힘으로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서 불에서 죽어간 사람들 명예회복도 되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 유족이 알 수 있는, 그
그런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꼭 좀 홍보해 주시고 7186님 이제야 왔는데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이제 오셨군요. 1039님 방송 일주일에 하루라서 서운하다고. 그러니까요, 방송을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한번 좀 해볼까요? 수요일날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1030님 군호문사도 꼭 모두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날은 군호문사 특집으로 한번 수요일날 한번 방송을 해볼까요? 아니다, 금요일날 한번 해야 되겠다. 금요일날 군호문사 특집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군호문사 특집, 예, 금요일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제가 금요일날 광화문에서 우리 가수 손병희 형님하고 같이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광화문 특집방송, 국민라디오 광화문 특집방송 금요일날 2시부터 3시까지 할 예정인데요. 그 방송도 많은 분들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한 12시서부터 1시간 동안 방송을 하겠습니다. 한 11시부터 할까? 아침부터 해도 되나? 예. 여러분, 예, 방송들 고맙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고상만의 유수족 그 사건, 예,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예, 평화가 상식인 나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오늘 방송 여기까지였고요. 예,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는 것에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번 주 금요일, 예, 1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드시면서 그날은 제 방송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